화약 무기는 원래 중국에서 유래했습니다. 중국이 이슬람을 통해서 전한 세계 4대 발명품, 화약, 나침판, 인쇄술, 종이 중에서 화약이 만들어진 연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7세기 이전 중국에서 황제를 위한 불로장생의 약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화약 물질을 혼합하고 실험하던 중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실제로 화약 무기가 전쟁터에서 사용된 것은 12세기 송나라 때였습니다. 이후 화약 무기는 연이은 중국 왕조들에 의해 발달하는데 초기에는 화약이 발화를, 즉 불을 일으키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으나 나중에 점차 폭발력이 향상되는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화약과 화포의 기술은 13세기 몽골, 원나라 때 서아시아로 군대를 원정 보내면서 아랍 세계에 전파된 것으로 전해지며 아랍인에 의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몽골의 군대가 아랍 지역에 최초의 화학 병기를 사용한 것은 1219년 징기스칸에 의한 1차 서방 원정 당시 중아시아 지방의 호라즘 왕국을 공격할 때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후 1221년 넷사를 공격할 때는 화전, 화포 등 본격적으로 화학 병기를 사용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슬람을 통해서 드디어 화약 무기의 위력을 깨닫게 되는데 화포가 전쟁에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100년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1453년 카스티용 전투였습니다. 화포를 앞세운 프랑스군이 장군 부대를 앞세운 영국군에게 대승을 거두었죠. 14세기에 등장한 대표적인 중형 화포의 길이는 15에서 20피트, 즉 4m 50에서 6m 정도였고 청동이나 철로 주조된 짧은 포신을 갖고 있는 봄바이드라는 화포였습니다. 이후에 공성용 화포는 철 주조술의 발달에 힘입어 점차로 포신이 길어지며 포 구속력과 파괴력 등의 성능이 향상되게 되었죠. 점차로 화포의 무게가 감소하면서 일반 지상전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기동성을 살린 경량의 청동화포를 이용하여 프랑스군은 1515년 가을에 벌어진 마리그나노 전투에서 당시까지 불패를 자랑하던 스위스의 창병 부대를 완전히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화약 무기 성능이 향상이 되자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 것은 바로 기사였습니다. 중세 군사력의 상징이었던 마상 기사는 총포를 이용한 공격에 무력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기사의 몰락은 중세 유럽 사회의 근간이었던 봉건제가 무너지는 걸 바로 의미했습니다. 전투력이 없는 기사를 가신으로 임명하고 봉토를 내준 주군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다수의 영주들은 설 자리를 잃었고 대신에 대규모 영토를 단일 권력이 통치하는 통합된 국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봉건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중앙 집권화한 근대적 국가 체제를 탄생시킨 그 원동력이 바로 화포로 시작된 무기혁명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화포의 발달이 초래한 가장 커다란 결과는 중세의 축성술을, 즉 성이죠, 무용지물로 만든 점이었습니다. 화포의 위력 앞에 아무리 견고한 성곽도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는 오스만 제국에 의한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이었습니다. 당시에 콘스탄티노플은 테오도시우스라고 불리는 삼중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아주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슐탄 메메트 2세의 주도로 헝가리 출신의 화포 기술자 우르반에 의해 극비리에 제작된 초대형 화포 한 방이 그 육중하던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에 커다란 구멍을 내고 말았죠. 이 거포는 포신 길이가 8m에 달하고 석환의 무게만도 600kg에 달하였고 이를 설치할 포대도 30마리의 황소가 좌우로 늘어서서 잡아 끌어야만 겨우 움직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을 통해 과시된 화포의 위력은 얼마 후 1490년대 이베리아 반도, 즉 스페인에서 기독교 군대가 이슬람 최후의 보루인 그라나다를 함락시킬 때에도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사용된 화포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무게가 너무 무겁다는 것과 장거리 화력과 기동성을 구비하지 못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발사 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면 물론이고 포격술 역시 부정확하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16세기까지 화포를 이용하여 군사적 우세를 점하였던 프랑스군의 헤게모니가 쇠퇴하고 대신에 보병용 개인 화기의 개발 및 운용에 집중하였던 스페인이 새로운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아마 이 시기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개발된 소총들, 즉 조총이라고 불리는 총이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세기에 이르기까지 화포는 전장에서 계속 사용되었고 나름대로 제작 기술도 발달하였지만 사거리 파괴력 그리고 화포의 기본 모형은 200년간 별다른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단지 전술이나 포격술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졌을 뿐이었죠. 화포가 다시 전쟁에서 중심적인 무기로 부상한 것은 18세기 중엽에 프랑스의 장 바티스트 바게트 드 그리보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포병의 개혁인 그리보발의 개혁 작업은 공성포, 수정포, 해안포, 야전포 등의 구별이 되어 있고 당시까지 포의 사용처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던 것을 구분하였던 것이죠. 포의 구경과 대포알의 규격을 맞추고 화포의 바퀴, 탄약, 마차 등도 표준화시킵니다. 이후 규격화된 12피트 파운드 구경 대포가 프랑스 포병 부대의 정식 대포로 확정됩니다. 바로 포의 기준을 만든 것은 프랑스였죠. 이러한 개혁 작업은 프랑스를 가장 강력한 포병으로 만들었고 결국 포병 장교 출신인 나폴레옹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되었죠. 이후 나폴레옹 시대를 거치며 바퀴 달린 화포가 대세가 되는데 유럽에 본격적으로 화포가 보급된 이래 18세기까지 프랑스가 포병의 절대자로 군림하게 되죠. 이후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포병 강국이 되지만 아마 지금은 우리 국군을 포방대라고 부를 만큼 포병 화력은 우리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꾼 화약, 화포의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